준호는 회사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내 미정과 함께 찍은 아이의 첫 모습이죠. 손가락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 작은 생명체를 보며 준호는 입가에 미소를 띱니다. 35 나이에 첫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이제 단 2주 남았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미정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정이 배를 감싸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정아, 괜찮아, 많이 힘들어. 준호의 물음에 미정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따라 좀 불편해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미정은 임신 후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준호는 모두 이해하려 노력했죠. 첫 아이를 가진 아내의 변화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준호는 미정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미정은 욕실에 있었고 준호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낯선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에단이라는 이름 아래 영어로 된 메시지 한 줄, 그 아이는 우리 아이야. 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죠. 영어 수업 관련 메시지일 수도 있고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미정이 욕실에서 나오자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미정의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미정은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준호야,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준호는 미정을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내내 미정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나 빠른 출산. 그리고 오늘 본 그 메시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준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 준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내의 진통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준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립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미정은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간호사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듭니다.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준호의 미소가 굳어집니다. 갈색 피부에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분명 자신과도 미정과도 닮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많이 예쁘네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간호사의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미정에게 건네주며 억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미정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다른 감정의 눈물인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부모 닮아가는 법이야. 하지만 준호는 그 말에 위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그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우리 아이야. 병원 복도에서 준호는 담당 의사에게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의 혈액형이 나왔나요? 의사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AB형입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은 O형, 미정은 A형, 두 사람 사이에서 AB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의사는 준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귀가 후 준호는 병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불길하게 다가왔죠. 이제 준호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DNA 검사. 병원에서 퇴원한 미정과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며 준호는 겉으로는 행복한 척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물어볼지, 또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한 생각들이 준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DNA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미정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보았지만 준호가 아이를 안으려 할 때마다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맞아. 미정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던 미정은 곧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 준호는 지난번 본 메시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죠.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미정은 서둘러 아이를 달래러 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 확률 0%. 이 아이는 준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아무리 의심했어도 결과를 직접 보니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강하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 아이를 재우고 나오자 준호는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미정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의 실수였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 누구와 언제부터 관계를 가졌는지 추궁했지만 미정은 계속 울기만 할 뿐이었죠. 준호는 그날 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만 같은 배신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출근하지 않고 미정의 개인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모두 확인했죠. 마침내 준호는 미정의 이메일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에단이라는 이름의 외국인과 주고받은 수십 통의 이메일. 자세히 읽어보니 미정이 다니던 영어 학원의 강사였고 수개월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증거를 프린트한 후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미정이 아이를 안고 귀가했을 때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프린트된 이메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미정은 준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는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준호 앞에 섰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 누구지? 준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준호는 이메일을 한 장씩 넘겨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영어학원 선생이었군.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그 사이에 수십 번 만났네. 내가 출장 간 사이에도 만났고 심지어 내 생일날에도.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이메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났다고 했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서. 그런데 왜 여기 보면 다음 주에 다시 온다고 되어 있지? 준호가 이메일을 내밀자 미정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정말이야.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미정에게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했고, 미정은 울며 애원했지만 준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애단이 한국에 입국하는 날을 기다렸죠.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서 준호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출구로 나온 서양인 남성. 준호는 미정의 소셜 미디어에서 본 얼굴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애단이 분명했죠. 준호는 그를 따라갔고 공항 밖에서 미정이 애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포옹했고 애단은 미정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정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며 준호는 그동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친구 민수의 도움으로 준호는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민수는 준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있었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이라 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야. 이혼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민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내 상처부터 치유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정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준호를 더욱 괴롭게 했죠. 준호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준호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죠. 오늘은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고 멀리서 미정이 아이를 안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에서 판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고 미정의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죠. 결국 판사는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이 맞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미정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죠. 판사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준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미정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미정의 어머니가 잠시 돌보고 있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때는 실수였어. 정신이 혼미했던 거야. 준호는 미정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내 아이라고 속이면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에다는 이미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 그는 아이에게 관심도 없어.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그렇게 돌아서는 준호의 뒤로 미정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민수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디서부터 실수한 걸까? 민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인생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해. 술자리가 끝나고 준호는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고 그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준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과의 추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아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준호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미정의 가족까지 모두 모였죠.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최대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준호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공항에서 촬영한 영상, 그리고 이메일 기록들 모든 것이 명백했죠. 미정 측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 없이 단지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정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김미정과 원고 이준호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나 원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미정의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죠. 준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미정이 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내는 거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준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눈동자가 준호를 응시했고 어린 손이 공중을 향해 뻗어 있었죠. 준호는 작은 손을 잡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그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모든 건 내가 끝낸 거야. 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취재진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불륜에 의한 이혼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준호는 질문들을 무시한 채 빠르게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준호는 백미러로 법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녀를 보며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이삿짐 박스를 채우며 준호는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미정과의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함께 보낸 시간들의 기록. 준호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진첩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버릴 수는 없지만 계속 바라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고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들아, 시간이 약이라는 말 있잖니.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가끔 미정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고 준호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받으며 준호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문득 바닷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었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충동적으로 차를 몰아 동해로 향했습니다. 밤새 운전을 해 새벽녘에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동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해변에 자리를 잡은 준호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몇 시간 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준호는 차에서 내려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붉게 물든 수평선과 점점 밝아지는 하늘이 장관이었죠. 준호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문득 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이 일출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며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노트에 오늘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겠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준호는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에 닿았지만 상쾌한 느낌이었죠. 멀리서 다른 사람들도 일출을 보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아이와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고 준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바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죠.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준호의 이혼 후 많이 상심하셨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준호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해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준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오래 미뤄두었던 해외여행,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만남도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다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햇살이 완전히 비추고 있었고 바다는 반짝이고 있었죠.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산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준호는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